예, 이번 문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적의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관한 이야기고요. 일단 내적에서 이제 제일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역시 이제 동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원위에 동점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동점이 하나니까 무조건 원의 중심을 갈라서 풀게 된다면 좀 간단한 편이고요. 동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복잡한 편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A점은 원 위에 있는 반지름 1 있는 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B점은 반지름이 3인 동심원의 그 원상에 있습니다. 다 동점입니다. 그래서 A점, B점 다 움직이는 점이고, 자, 그리고 P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P점도 분명히 이 조건만으로 본다면 이제 평면상의 어떤 점이다. 자, 따라서 사실상 동점이 이제 3개인 점인데, 이런 이제 난해한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조건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조건에 보니까 OB 벡터와 3OA 벡터를 각각 내적을 했는데 내적이 같더라.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내적을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투영 벡터와 정사형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투영 벡터와 정사형 벡터의 곱으로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 나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제 제일 잘 나온 문구 중에 하나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자기 자신 내적과 같다. 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 조건을 쓰게 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A 벡터 내적 이제 PB 벡터인데 다행히 A점과 B점의 중심이 원점 O거든요. 따라서 O점으로 무조건 갈라서 가면 조금 더 편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배 법칙이라든지 약간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느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3 이과 2등급 학생 수준에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내적인데, 내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 벡터와 이제 B 벡터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내적이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것이 이제 예각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투영 벡터로 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내적의 값은 자, 이것과 그리고 이것의 곱이 됩니다. 자, 최민근 선생님, 예각일 때는 내적의 값이 반드시 뭐가 되죠? 예,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양수가 되겠구나. 자, 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만약 이 두 벡터가 사실은 이제 둔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둔각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투영 벡터 연장선을 이제 생각했을 때 그때 여기서 정사형 벡터가 이쪽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정사형 벡터가 이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투영 벡터가 이 방향이 되니까 따라서 얘는 이제 옆방향이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적을 양수다 음수다를 구분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솔 선생님, 내적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예,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 음수가 결국에는 둔각 예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PA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김솔 선생님,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원점 O를 이용해서 분리한다면 예, 그 PO 더하기 OA 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 OP 더하기 OA라고 이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종점에서 시점을 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A 벡터의 이제 크기 제곱, A 벡터의 크기 제곱이라는 건 저희가 자기 자신의 이제 내적과 같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풀지 않을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추가한다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사실 이제 기백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는 건 거의 상식선이거든요. 이제 뭐 엄청 잘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은 장원현 선생님.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되죠? 예, 이제 빗변의 제곱과 이제 단변의 제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이제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3분 두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점을 이제 중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1과 3이 이제 두 개의 이제 원이 존재할 것이다. 자,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가 여기 어딘가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B 역시 어딘가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 스킵하고요. 자, 나조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조건에 PA 벡터 크기 제곱. 사실 여기 좀 만만하거든요. 자, 더하기 이제 PB 벡터 크기 제곱. 자, 이것이 이제 20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3번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P인데 뭐 크기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라고 해도 뭐 상관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OP 벡터 크기 제곱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OA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OB 벡터 자, 더하기 OA 벡터 자, 크기 제곱 자, 다음에 더하기 OB 벡터 크기 제곱 자, 이것은 이제 20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예. 자, 그래서 이제 OA 벡터 크기 제곱이 이제 1이고 OB 벡터 크기 제곱이 이제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이제 10이다. 자, 10이고 그렇다면 얘는 이제 10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또 2의 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2도로 나눌 수도 있겠다. OP 벡터 자, 크기 제곱 자,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뭐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내적 OP 벡터 더하기 이제 OB 벡터다. 뭐 요 정도 표현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이제 5가 되지 않겠냐.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나왔고요. 자, 다음 PA 벡터 내적 PB 벡터 역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A 벡터 내적 PB 벡터는 역시 마찬가지 PO 마이너스 사실 제가 그 부호를 바꾼 상태인데 어차피 둘 다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PO 자, OP를 표현할게요. 자, OP 마이너스 OA 내적 그다음에 OP 마이너스 OB 자, 이 상태로 일단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의 크기 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OP 벡터 내적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더하기 이제 OA 벡터 내적 OB 벡터가 되지 않겠냐. 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값이 5입니다. 다행히 여기가 이제 상수 대목이 되거든요. 얘는 이제 5구나. 자, 그래서 이제 5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OA 벡터 내적 OB 벡터인데 자, 이때 동점이 3개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점을 고정시킨다고 했을 때 일반성을 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A점을 그냥 이거 마일콤마 0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라고 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 이것이 OA 벡터 내적 OB 벡터가 역방향일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B점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OA 벡터 내적 OB 벡터의 최소값은 마3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최소값은 2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M은 자, 2가 되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OP 벡터의 크기인 이제 K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직 가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주권을 보면 OA 벡터를 3배 확정했을 때 3OA 벡터를 OA 프라임 벡터라고 이제 둬보자. 자, 그렇다면 여기를 이제 A 프라임이라고 사실 이제 둘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아주 단순하게 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P점이 Y축 선상에 있지 않다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자, 그때 OP 벡터가 뭐 이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사형 벡터가 되기 때문에 OA 프라임에서 이 벡터를 이렇게 내적시켰을 때 이거 곱하기 자, 얘가 되니까 일단 양수다. 자, 라는 거 이제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OB 벡터를 이제 정사형시키면 자, 이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이 이제 옆방향이 이 둔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같아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인 가정이 이것이 Y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Y축일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P점은 Y축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OP 벡터의 크기를 K로 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0,K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점 0,K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 조건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볼게요. PA 벡터의 크기 제곱인데 자, 이것이 PA 벡터 크기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길이가 이제 1이고요. 자, 여기를 이제 K로 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제곱이라고 할게요. PA 벡터 크기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K 제곱이 아닐까. 자, 마찬가지다. 반대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또 쓸 수 있거든요. 이 길이가 이제 3입니다. 자, 그렇다면 PB 벡터 크기의 제곱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9 플러스 K 제곱이 아닐까. 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을 합치니까 이제 20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K제곱은 5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자, 따라서 K제곱이 5가 되고 주어진 문제가 이제 M 플러스 K제곱이 2 플러스 5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 사실은 요 나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2등급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갈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등급은 이제 3등급 이하들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역시 이 투영 벡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영 벡터를 저희가 이제 이용하면 상당히 문제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등급 학생이라고 해도 이 문제에서는 한 요 정도 개념이면 충분했지만 문제의 확장을 위해서 이 투영 벡터의 사용법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또 주지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등급 학생들한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두 벡터를 이렇게 원점, 보통 원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원이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을 지나서 가는 벡터를 만드는 습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 이제 동점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동점이 보통 2개 이상이면 한 점을 무조건 고정시키거든요. 이게 고정시킨다는 대목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만약 숙지시킨다면 난이도 한 4에서 4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빈도는 앞에 이제 강사평가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원의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을 지나서 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건 뭐 거의 출제 확률이 사실 10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갖고 한 4.5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